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매일 뉴스 틀면 금리가 어떻고 유동성이 어떻고 이런 말들 꼭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 경제라는 거대한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소리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심장,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겁니다. 교과서 속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생생하게 한번 탐험해 보자고요. 자, 바로 시작하죠. 이 문장, 오늘 우리가 할 공부의 핵심을 딱 짚어주고 있어요. 이론만 뻔지르르하게 알면 뭐 하겠어요. 현실을 모르면 그냥 모래 위에 성 쌓는 거랑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진짜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보고 이론이 현실에 어떻게 발을 딛고 서 있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이게 바로 화폐 금융론의 진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떠나볼 여정의 경로입니다. 먼저 금융이론이 현실과 어떻게 만나는지 워밍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전체적인 큰 그림, 일종의 지도를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기 금융시장을 깊숙이 파고들어서 콜, RP, CD 같은 핵심 시장들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이 어떻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던 경제이론이 우리의 현실 경제와 어떻게 딱 만나는지 그 연결고리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지도를 펼쳐볼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라는 이 거대한 지도 말이죠. 앞으로 배울 모든 개념들이 이 지도 위 어디쯤에 있는지 알아야 길을 잃지 않거든요. 자, 집중해 주세요. 금융시장이라니 이게 대체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돈이 필요한 사람과 여윳돈이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만남의 광장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증권거래소처럼 눈에 보이는 장소일 수도 있고 인터넷 뱅킹처럼 눈에 안 보이는 공간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이 시장 덕분에 기업은 투자를 하고 우리는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의 피를 돌게 하는 심장 같은 역할,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거 보세요. 되게 복잡해 보이죠?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나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처음 보면 머리 아파 할 수 있는데 걱정 마세요. 오늘 저랑 같이 이 시스템의 핵심 줄기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전체 그림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질 겁니다. 이 복잡한 지도를 좀 쉽게 보려면 딱 두 가지 기준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 돈이 어떻게 흐르냐. 은행 같은 중간 다리를 거치면 간접금융, 주식이나 채권처럼 돈이 필요한 쪽이랑 투자자가 직접 만나면 직접금융. 간단하죠? 둘째는 거래 기간이에요. 1년보다 짧으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단기 금융시장, 주식이나 채권처럼 길면 자본시장, 그리고 환율이 결정되는 외환시장 등으로 나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내볼까요? 1980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금융시장, 그러니까 단기 금융시장이랑 자본시장을 합친 규모가 과연 몇 배나 커졌을까요? 한번 감으로 찍어보세요. 10배? 100배? 정답은 두구두두구두. 놀라지 마세요. 무려 857.9배입니다. 와, 857배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지난 40년 동안 우리 경제가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857배. 이게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나라 전체 경제 규모, 그러니까 명목 GDP랑 금융시장 크기를 비교한 거예요. 1980년에는 금융시장이 우리 경제의 한 17% 정도였는데 2021년에는요, 무려 284.5%, 나라 경제 전체보다 거의 3배가 커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금융의 힘이 우리 실물 경제를 움직이는데 얼마나 막강해졌는지 실감이 좀 나시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금융 시스템이라는 엔진.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빠르게 쌩쌩 돌아가는 부품, 바로 단기 금융시장을 한번 제대로 확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단기 금융시장은 이름 그대로 단기전이 벌어지는 시장이에요. 만기가 1년 미만인 돈들이 아주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회사가 당장 다음 주에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현금이 똑 떨어졌을 때, 혹은 은행이 잠깐 며칠만 굴릴 여윳돈이 생겼을 때 바로 이 시장을 찾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시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안전빵이에요. 만기가 짧으니까 금리가 좀 변해도 가격이 막 출렁거리지 않거든요.
둘째, 숨통을 틔워줘요. 기업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유동성을 공급해 주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이게 바로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딱 바꾸면 그 신호가 가장 먼저 도착해서 퍼져나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럼 단기 금융시장 안으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시장에서 가장 스피디하고 다이나믹한 두 시장, 콜 시장과 RP 시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콜 시장이요? 이건 그냥 은행들끼리 쓰는 비밀 급전 창구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은행도 하루 장사 마치고 나면 돈이 남거나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옆 은행에 전화해서 야, 우리 돈 좀 모자란데 오늘 하루만 빌려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 시장입니다. 쉽죠? 이 콜 거래의 특징은 딱 두 가지, 속도랑 신뢰예요. 참가자는 오직 금융기관들 뿐이고요. 만기는 거의 다 딱 하룻밤, 이걸 전문용어로 오버나잇이라고 하죠. 거래 단위도 억소리나게 커요. 최소 1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대부분 담보가 없어요. 그냥 서로 믿고 거래하는 거죠. 우리 금융 시스템의 모세혈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RP. 이름부터 어렵죠? 환매 조건부 매매. 근데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 그냥 채권을 담보로 돈 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진 채권을 상대방한테 잠시 팔면서 며칠 뒤에 이자 조금 더 쳐서 꼭 다시 사갈게요 하고 약속하는 거래죠. 채권 전당포? 그렇게 생각해도 비슷합니다. 이 RP 시장은요, 진짜 중요한 역할을 두 개나 합니다. 첫째, 단기 시장이랑 장기 시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요. 채권이라는 긴 상품으로 짧은 돈을 만들 수 있게 해주니까요.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한국은행의 핵심 정책 도구입니다. 시중에 돈을 좀 풀고 싶으면 한국은행이 RP를 사고, 반대로 돈을 좀 빨아들이고 싶으면 RP를 팔아요. 기준금리 결정만큼이나 중요한 통화량 조절 수단인 거죠. 자, 단기 금융시장 투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중요한 금융상품들이 거래되는 시장들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여러분, 정기예금 들면 보통 만기 전에 깨면 이자 손해보잖아요. 너무 아깝죠? 근데 만약에 그 예금 증서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게 양도성 예금 증서 CD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정기예금 증서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급하게 돈 빌리는 방법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왼쪽이 구식 방법, 기업어음 CP예요. 언제까지 돈 갚을게요 라고 약속하고 발행하는 종이어음이죠. 오른쪽은 신식 방법, 단기 사채입니다. 경제적인 기능은 CP랑 똑같은데 모든 발행과 거래가 컴퓨터상에서 전자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위조나 분실 위험도 없고 거래가 훨씬 투명하고 빨라졌겠죠? 금융시장도 이렇게 스마트하게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정말 복잡하고 정신없었던 금융시장의 지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럼 이 지도를 아는 게 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을 보는 어떤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배운 것들을 솔직히 좀 어렵죠? 저도 압니다. 용어도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시작입니다. 여기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 복잡해 보였던 금융시장의 지도가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뉴스에서 나오는 금리, 환율,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게 나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는구나 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화폐금융론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힘이자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는 금융세계의 지도를 함께 그려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살펴본 이 수많은 시장들 중에서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시장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오늘 배운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무기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